7103강 이러한 대지권 미등기 경매 물건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지난 102강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지금 제가 방송하는 내용은요 제가 뭐 책에서 보고 방송한 게 아니고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걸 그냥 그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100% 퍼펙트하게 맞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예를 들자면 이렇듯이 이제 대지권 미등기 물건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분양 대금을 완납했니 미납했니, 그래서 지난 우리 102강에서는 보면은 분양 대금을 완납하였다는 무슨 회신서를 받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제 분양 대금을 완납을 하였다 하더라. 뭐 알았어. 그럼 단지 뭐다 이게?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땅에 필지수가 많고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합필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필지를 합친다는 거예요. 합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먼저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는데 대지권 등기는 나중에 통상적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대지권 등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103강인데 대지권 미등기인데 저는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는요. 뭐 제가 지난 102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을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인데 이것은 감정 가격을 포함했다. 이런 식으로 써놨다 이거지. 그러면요. 우리는 미등기인데 감정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거 내 낙찰 받으면은 대지권도 소위 자동빵으로 나한테 넘어오는가? 노 안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제 이런 유형의 물건이 접근할 적에는 말 그대로 이제 분양 대금을 완납했니 안 했니 이게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주고 접근했습니다. 나머지 모르면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모험 정신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제 생각인데요.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잖아요. 법원 경매가. 그런데 이게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50대 50인데 내가 이기면 좋아. 근데 지면 완전히 깨져버려. 저는 그런 위험한 게임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펼쳐놓고 말이죠. 잠깐만요. 자료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화면 좀 조정할게요. 네, 조정됐습니다. 103강이지요. 오늘이 벌써 7월 7일이네요.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지난 102강에 이어가지고 이제 조금 조심해야 할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내용이 보면 아마도 102강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조회 회신 나와 있잖아요. 분양대금 1억 8천만 원 어쩌고저쩌고 미납됐다. 이거 어쩌겠냐. 낙찰받게 되면요. 대지권이라는 권리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을 줘야 돈이 추가적으로 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잖아요. 또 여기도 보니까 분양대금 일부가 미납됐대요. 어쨌든 분양대금 완납이냐 완납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분양대금 일부가 미납되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그 등기부등본 따로 있고 토지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땅 있잖아요.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대지 지분이 이전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권 미등기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집합 건물 이 등기부등본만 보지 마시고, 그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이 있잖아요, 땅에 대한 그 등기부등본을 한번 발급받아 보자 이거죠. 발급받아 보니까, 보니까 토지 등기부상을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 그럼 그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낙찰받게 되면은, 그 토지 등기부 등본에 의한 대지권 그 권리 자체가 나한테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수순을 밟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전혀 우리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시니까 또 이제 분양자가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 이게 또 제가 지난 102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 예를 들자면 분양대금 한 1억이 대금 납부 안 됐다 그러면 1억 줘. 1억 주면 있잖아 내가 대지권 등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당신한테 줄게. 이게 동시이행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비권한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지권 미등기임에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 가격이 포함되었다. 그거 어쩌라고 봐. 포함되었다. 그거 어쩌라고. 이게 원칙은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지권 등기가 없어.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권리 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내가 이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에 대해서 낙찰을 받더라도 대지권 등기를 아예 내가 가져오지 못해. 그럼 내가 나중에 향후 대지권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입찰 금액 말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돼. 그럼 그런 사실관계를 매각 물건 명시성에다 표시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시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그는 횡포지, 횡포. 맞잖아요. 그죠? 자기네들 말이지, 국민 세금으로서 월급 받아 먹으면서 말이지,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당연히 매각 물건 명시상에다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열받아 막 떠들어봤자,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지니까 계속 떠드는 거죠, 뭐.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막바로 이제 경매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지원 사건이었습니다. 2018 타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그 경매 정보지상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분을 제가 캡처를 떴습니다. 캡처를 떴는데 보니까 감정평가는 보니까 이게 말이죠. 토지 이걸 왜 이게 이게 집어넣냐. 이게 토지 대지 지분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건물이 3억 6천회가 합이 얼마다 6억 원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억 원이라는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한번 유찰되었다. 고향 같은 경우 30% 저감되니까 만약에 다음 기회다 얼마입니까? 6, 7이 4억 2천만 원이죠. 그죠? 4억 2천만 원인데 이걸 내가 만약에 5억에 낙찰받았다면요. 나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발생되는 비용이 발생된다면은 그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낙찰자 내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부담하기 위해서 뭐다? 정보를 100% 공개하란 말이지. 왜 공개 안 하냐고. 맞잖아요. 그죠? 정보를 100% 공개를 했다. 그때는 뭐 낙찰자 당신의 잘못으로 인수하는 거야. 그때는 낙찰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꽁꽁 감싸나 보잖아요. 그죠? 딱 감싸놓은 상태에서, 요 부분에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겁니까? 봐가지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래서 흥분은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대지권 현황 보니까 뭐 식사동 뭐가 대지권 미등기 이러는 대지권 미등기 한다 보니까 2억 4천만 원이고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 이런 거 같습니다. 감정에 포함됐다 이거 그럼 좋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자입니다.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면 매각 물건 명세서 중에서 이게 나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요.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됐대요. 매각 목적물이 포함됐다 분명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포함됐어요. 근데 뭐 GS건설 주식회사 사실조회 회신서 및 DS3호 주식회사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매수인이 누굽니까? 매수인이 누구예요? 낙찰자. 환장해버린다니까, 이게. 아니, 봐, 이 매각 목적물에 포함됐대, 포함. 평가도 포함시켰다, 이거지. 근데, 낙찰자가 미납된 분양대금 2억 6,123만 4,040원 또는, 이 또 금액도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2억 6,345만 170원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는 좀 뭐다? 이제 우리가 내가 이 물건에 진짜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싶다 들어가면 GS건설 주식회사하고 DS3호 주식회사 있잖아요. 여기다가 얘네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한번 물어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깜깜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깜깜이 투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이건 아마 제가 제 혼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답답하다 이거지. 답답해. 아니 보세요. 매각 목적물에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포함한대요.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매각 목적물에 대지권 미등기를 포함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물건 5억에 써서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이 5억이라는 금액 뭐죠 이게? 대지권 부분하고 전유 부분까지 내가 같이 포함해서 매각하니까 다 같이 내가 지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보니까 말이지 뭐 2억 6천 얼마를 매수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이따오로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빠져 앉아 있다 이거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잘못된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당시에는 대지권 미등기가 내 얘기입니다. 이게 대지권 등기 안 됐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시니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든 뭐 이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소위 이제 이게 우리들 땅입니다. 내 땅이 아니고 내 땅이 대지권이거든요. 그러면 전유 부분을 표시하니까 2803호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보니까 대지권 등기 뭐다?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여기 대지권 등기 됐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뭐 경매할 당시에는 대지권 등기 안 돼 있으니까 대지권의 표시 자체가 이제 없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자. 이건 제가 잠깐만요. 요 사건은 지금 제가 거기 고향 경매 정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리고, 이건 아마 제가 그 이후에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봐야 된다면 이거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8 타경에 8015 해가지고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인가요? 식사동에 소재하는, 이거 뭐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자료하고 내용이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 자,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6억 원인데 이모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해서 4억 2,377만 7천 원은, 근데 이거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 보니까 가격 시점이 2018년 7월 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대금 납부가 보니까 2019년 1년 안 돼, 한 10개월 정도 시차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6억 원이라는 최대 금액은 이모 씨라는 분이 이 물건을 낙찰받을 요 당시 기준해 가지고 한 1년여 전에 본건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었다. 매매 가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4억 2,300이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요. 분명히 했던, 뭐, 매각 물건 명세상에 2억 얼마를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아마 이분이 입찰 들어가시가 낙찰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가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이모 씨가 있는데 이런 게 신경 쓰지 마세요. 봐가지고. 특히 뭐 대항력 뭐 없잖아요. 그죠? 대항 2011년도에 저당권 설정됐는데 2018년도 해가지고, 이게 뭐, 이 사람 뭐, 최우선 면제금 빼먹으려고 뭐 이런 짓거리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까지 실실 꼴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얘가 전혀. 그리고 아까 낮에 보니까 한 분 여성분인데, 그분 아마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압유권자가 있는데, 가압유권자의 그 청구채권의 청구액이 등기부등본상에 100억이 넘어요. 우와. 근데 이 가압유권자가 본안 소송에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압류 100억 원 과연 이거 낙찰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 아무런 거에서 가압류 죽었어. 그래서 일단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투자자이시더라고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젊으신 여성분 같은데 잘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셔가지고 경매 정보를 딱 봅니다. 필요 없어. 신경 꺼버려. 몰라. 머리 아파. 요즘 가뜩이나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세상에 말이지 이것저것 다 내가 모든 걸 다 가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보니까 여기 화면을 좀 올려드릴게요. 조금 올렸습니다.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캡처 떴으니까 대지금 미등기는 매각 목적물에 평가 포함했다. GS건설하고 뭐 DS3호에서 보니까 2억 6,100만 원 얼마 이걸 매수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도시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되어 있다고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확인해야지. 그죠? 확인도 안 하시려고요? 확인 반드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니까 GS건설이나 DS3호 여기로 전화해보는 거죠. 해가지고 해서 이게 이런 내용이 뭐냐 해가지고 정확하게 오히려 저쪽에서 뭐 개인 정보 보호법 저쪽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면 말이죠. 확 떨받아 버려요. 야, 이 사람들은 내가 이게 낙찰 받으면 내가 당신들한테 말이지 2억 6천만 원 저때 내 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실관계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때 그냥 떨받아 또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법원 경매 한다 그러니까 누가 날 잡아먹지 않아요. 그냥 막 들이대버리라니까. 그냥 들이대버려. 괜찮아요. 그죠? 법원에 담당 경매계에다 전화를 하면 경매계장이 나를 잡아먹으니까 뭘 잡아먹어. 그냥 궁금하면 그냥 전화해버려요. 봐가지고.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띵띵거리면 알았고 저는 끝나버리는 거 봐가지고.
또 조세 세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세무서나 구청 있잖아요. 막 전화해보는 거죠. 전화할 때 저쪽에서 무슨 개인정보 뭐 보호법 이런 개소리를 한다면 저 끊어버려. 알았다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일단 해보라 이거죠. 여기 이제 찌르다 보면요. 어떤 그 데서는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레 짐작으로 말이야. 내가 이렇게 전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쪽에서 노 하겠지. 내가 해서 전화 안 해야지. 그런 아주 그저 막 쫌생이 같은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좌충우돌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후회를 하든지 말든지 하시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거는 이 진도 안 나갑니다. 그죠?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이 사건도 보면은 아마도 이제 매각 물건 명세상에 뭐 2억 얼마를 인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입찰하시기 전에 사전 한번 조사 분석을 아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원 사건인데요. 창원 사건인데 이것도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요. 토지 등기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기부등본 따로 있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날 한 두세 시간 전인가 이거 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등기부등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보면요. 대지권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냐면요. 토지 3,900, 건물 4,700인데 대지권 미등기나 항상 이런 멘트로 적어 놓는다는 게 얄미워. 법원 관계자들이 안종현 경매 스쿨 이게 뭐 어디 발톱 밑에 낀 때만도 못하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보셨으면 좋겠어. 그죠?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의 평가에서 포함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봐가지고. 그럼 내가 8,600만 원 평가했으니까 이 금액에 토대를 해가지고 한번 유찰된 상태에 낙찰받게 되면 대지권도 자동방으로 나한테 넘어오나? 그건 저것도 이야기 못 해주거든요. 그러면 넘어오는지 넘어오지 않는지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사해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경매 정보를 공개를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공개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는 거 이렇게 그냥 그죠? 오늘 제가 흥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흥분이 되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대지권 현황 보면요, 이게 대지권 미등기 나와 있잖아요. 이번 보세요. 대지권 미등기는 감정에 포함했대. 없고 어쩌라고 그래서 포함됐대. 어쩌라고 포함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다 이런 식으로 딱 적어놓고 다음에 대지권 미등기인데 낙찰자 너희들이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 그에 대한 조사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법원한테 잭소리 나지 말아라. 그건 말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죠?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만요. 또 보니까 경매 당시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내역입니다. 이 부분 먼저 나와 있잖아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우리들 땅입니다. 우리들 땅이야. 우리들 그러니까 이 땅 김해시 삼방동 25-4 요 땅이 413.8제곱미터 요 땅 위에 502호 건물이 있다는 것이고 이 아마 빌라 같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저 화면 좀 조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 내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전체적으로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이제 우리들 땅 하니까 삼방동 25-4대 이 땅 위에 이렇게 이제 아마 다세대 주택 같아요. 전체 8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메토 502호가 경매가 넘어왔다. 근데 밑에 보니까 빨갛게 해서 표시해놨죠. 대지권의 표시가 없대. 이게 원래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이 이 대지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2호는 내 건물이죠. 내 건물이죠. 502호는 내 건물입니다. 그 대지권의 표시 여기 대지권 등기니까, 대지권 등기니까 이게 뭐다, 이게. 내 땅입니다. 내 땅. 내 건물. 내 땅 위에 내 건물. 우리들 땅 위에 요 빌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 땅, 우리들 건물, 내 땅, 내 건물.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합니다. 이게 제 식대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경매 당시에는 대지권 미등기 내역입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낙찰 후에 대지권 등기됐어요. 낙찰 후에 대지권 등기됐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게 대지권의 표시, 여기에 대지권 등기란 말이죠. 소유권 대지권 해가지고요.
이게 2022년 12월 2일 날 대지권 등기 413.8분에 땅이 413.8이잖아요. 분의 51.7 요것이 대지 지분입니다. 이게 502호의 대지 지분이라는 것이 이게. 예. 이게 일단 대지권 등기는 됐잖아요. 그죠? 자, 요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느냐니까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매각 물고 맹서서 이게 맨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꼴보기 싫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지권 미등기는 매각 목적물 이렇게 알았다고 알았어. 이런 거냐 이게 식상해서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 왜 쓰는지 모르겠어. 경매 회장님들. 이거 깝깝해. 응? 또 뭔가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요. 토지 등기부상에 각 호수의 대지권 등기 여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건이 502호입니다. 502호가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게 보면 이 땅 지상에 보면 총 전체 8가구 있어요. 이게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이제 4층은 죽을 4자라서 아마 5층으로 한 것 같아. 5층에 2가구, 전체 8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2호를 빼고 말이죠. 여기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502호를 빼고 전부 다 뭐 봐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게 동모 씨라는 분은 현대빌라 삼방동 25-4잖아요. 1층 101호에 대해서 뭐 92년도 10월 28일자 매매 계약에 터잡아가지고 2002년 6월 12일자 뭐 동모시죠. 동모시 지분 전부에 대해서 이렇듯이 대지권 등기했다. 이 매매입니다. 매매. 예. 이게 2002년도에 일단 이 사건이 이제 그 대지권 등기 다 됐다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502호에 대한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502호만 경매가 나왔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 어디 매갔느냐 보면요. 여기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요 등기부등본 보면요. 토지잖아요. 토지, 그죠? 토지인데, 예? 토지 등기부등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소유권 이전 형태가, 이게 분명히 지상에, 빌라가, 빌라도 공동주택이니까 빌라가 있었단 말이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일부 이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공모시 해가지고 202호, 그죠? 공모시 202호 나와 있고, 또, 이모시 하니까 또 302호, 302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다 돼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니까, 잠깐만요. 네. 202호, 502호가 있는지 보자 이거죠. 요건 이 등기부등본은요, 경매할 당시의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혹시 특히 다세대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요,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지권 등기가 없다 이랬을 때. 근데 그럼요, 대지권 등기 없다 그럼 토지 등기부등본 또 확인해보자 이거죠. 본건이 몇 토지? 502호지? 근데 보니까 여기 202호 대지권 등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302호도 이거 대지권 등기했네. 502호가 있나 보자. 있나 보자 이거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여기 또 보면 여기 201호잖아요. 201호인데 또 대지권 등기했네. 그죠? 201호인데, 이거 대지권 등기했구나. 이거 502호는 언제 나와? 502호는 언제 나오나? 해가지고 말이지. 502호가, 잠깐만요. 여기 또, 요것도 보니까 301호죠, 301호. 301호인데 이것도 대지권 등기했습니다. 301호 대지권 등기하고, 이게 또 102호입니다. 102호인데 또 대지권 등기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502호 안 나오네, 왜 안 나오네. 전부 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겁니다. 92년도 10월 28일자로 매매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지권 등기는 2001년도니까 조금 상당히 한 10여 년 정도 걸렸겠죠. 그죠? 걸렸는데 어쨌든 여기 밑에 또 내려가 보죠. 502호인데 502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봐가지고. 아이고 여기 보니까 이거 501호 나왔죠. 501호. 501호에 대해서 전부 대지권. 또 밑에 보니까 101호에 대해서 전부 대지권. 엄마야 502호는 없네. 경매할 당시에 502호 대지권이 없어요. 그럼 뭐다 결국은 근데 제가 이게 답답한 것이 토지 등기부등본 보시라니까요. 보시게 되면요. 이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내용 중에서 보면요. 뭡니까? 대지권 등기 없잖아요. 대지권 등기. 어떤 거, 제가 엉뚱한 거 보여드렸는데, 잠깐만요. 이걸 해가지고, 엉뚱한 거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가 없는데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 보니까 내가 반장해버렸네. 대지권 미등기를 알았다고. 매각 목적물 평가 포함됐다. 그걸 어쩌라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간혹가다 방송하다가 사실은 제가 방송하는 입장에서 제가 흥분하면 안 돼요. 찬찬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실투자자 입장이다 그럼 내 주머니에 돈이 깨지잖아요. 솔직히. 돈 나가잖아요. 돈이. 예. 내가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매인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기 오늘 아차산 불법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닉네임 잠깐 볼까요? 오늘 안 들어오셨나요? 들어오고 계시네요. 우리 아차산 불법님처럼 애가 막 그냥 떠들어야 된다니까. 여기 정보 공개하라고. 맞잖아요. 우는 애한테 젖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유튜브 방송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 제가 떠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정치 유튜브 보니까 뭐 상당히 세게 막 욕들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욕을 안 하잖아요. 욕 안 하고 그냥 개소리 한다. 개소리 한다. 이것도 걸립니까? 걸리면 입 다물어야지, 봐가지고.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건 뭐 이야기를 해야 된다. 뭐 문제를 자꾸 제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목적물 평가 포함돼도 그거 어쩌라고 봐가지고. 그거 어쩌라고, 그거 어떻게 해. 그죠? 그런데 현실은 뭐다? 토지 등기 부등본상을 보게 되면, 우리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토지 등기 부등본을 보게 되면은, 502호에 대한 대지권 등기 안 돼 있다는 거지. 토지 등기 부등본상에 안 돼 있다는 거, 그게 문제 아닙니까? 502호. 근데 보니까 각 호수의 대지권에 92년도 10월 28일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2001년도, 2002년도에서 토지 등기 보상에 대지권 등기 됐어요. 그런데 본 경매 대상인 502호만은 토지 등기 보상이 우리 조금 전에 확인해 보셨잖아요. 등기되지 않았다. 뭐가 대지권 등기 안 됐다 이거죠. 그리고 2022년 12월 2일자 전유 부분 취득을 원인, 이것도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오늘 제가 등기부등본 발급받았습니다. 전유 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토지 등기 우상이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호수는 전부 다 그 전에 말이지 2001년도, 2002년도에 이미 대지권 등기 다 돼 있는데 502호 같은 경우는 2022년이니까 다른 호수가 대지권 등기를 취득한 그때로부터 한 20년 후에 대지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 혼자서만. 그럼 결과는 지금 뭐다? 이게 502호를 낙찰 받으신 분은, 왜냐면 토지등기부등본상에 502호의 대지권이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토지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502호 소유자가 대지권을 사용하는 대지권 등기 자체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502호를 낙찰 받은 사람은 그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원을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지권은 미등기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허튼 소리 하고 자빠져 앉아있으니 하기서 저거들이 입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거들이 만약 입찰 들어간, 저거들은 누굽니까? 법원에 앉아있는 양반들이지 뭐 뻔하잖아요. 이 양반들 저거들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 쉽게 입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홍보는 안 할게요. 요거는 이제 101호에 우리 조금 전에 토지 등기부등본 보셨습니다만은 101호의 토지 등기부의 토지 지분 이전 안내해가지고 101호잖아요. 현대빌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전부 대지권 설정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대지권 등기된 여기 2002년도 6월달에 대지권 등기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전체 8세대인데 7세대는 전부 다 2001년도, 2002년도 다 대지권 등기 됐어요. 그러면 502호도 대지권 등기 됐다니까요. 됐는데 언제 됐지 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502호 토지 등기부에 토지 지분 일부 이전 내용 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502호 맞죠? 502호. 502호인데 어이구 대지권 등기 됐네. 이야 됐구나. 언제 됐어? 2022년도 됐잖아요. 2022년. 아까 다른 호수는 2001년도 2002년도 해가지고 전부 다 이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된 원인 행위가 뭐다 이게 매매를 통해 가지고 대지권 등기를 했는데 요 송모시라는 분은 502호를 이 건물을 이제 전유 부분을 취득했다. 경매로 낙찰받은 경매로 낙찰받아 502호를 전유 부분 취득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이 보니까 1번 삼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조합 지분이죠, 그죠? 전부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삼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조합에서 이 사람한테 이 지분을 주는데 맨입으로 공짜로 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봐가지고. 공짜로 줄 이유가, 만약에 공짜로 준다 그러면
우리 토지 등기 부등본 확인해 보셨습니다만 거기 이미 500 이후에 대한 대지권 등기 이미 완료되어 있었어야지. 근데 안 돼 있었잖아요.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좀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우리가 들어온 김에 경매정보지 한번 보죠. 경매정보지 봐가지고요. 잠깐만요. 지우고 2021 타경에 108212 경상남도 김해시 사만로 삼방동이네요. 삼방동에 소재하는 현대 서만빌라 이렇게 보면 나와 있,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죠?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홍모시라는 분이 이 성씨가 좀 틀려요. 이게 원래 경매정보지 보면 이게 조금 틀립니다. 5,500만 원에 이제 물건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받으셨는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보면요. 황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몇천님 날짜 2007년이잖아요. 그죠? 저당권이 94년도 설정되었으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네가 임차인이든 뭐든 몰라.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가서 해요. 하면 되지 뭐. 내 돈 내고 내가 그 부동산을 내 건 등기부상 내 건데 말이지. 엄한 놈이 앉아있다 그러면 제가 무서운데 어떡해요? 그럼 경매하지 마요. 안 하면 돼. 간단해. 아주 간단하다니까.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돈 배팅했어. 그럼 가서 내 집이니까 너 나가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 안 들으면 일일이 신고해요. 괜찮아요. 민사집행법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명도하는데 대한민국 국권의 조력을 받을 수, 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세상에 대한민국 국권이 할 일이 없어요. 봐가지고 일반 개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말이지 명도 그냥 하시라니까 그냥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말 좀 드립니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왜? 첫째 낙찰을 못 받아요. 이게 제가 이제 초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낙찰받기 어렵다니까. 정말로 어려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뒤 재면서 고민해봤자 나는 나의 스트레스만 받아버려. 스트레스. 그렇게 하시면서 이 건도 보면은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뭐냐. 그러니까 매각 물건 맹세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꼴배기 싫은 내용 또 보자 이거죠. 꼴배기 싫은 거 뭐냐면 이게 무슨 어쩌고 적어놨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겁니다. 이게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평가에 포함된 그 어쩌라고. 우리는 항상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되물어 보십시오. 반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평가 포함되었다. 그 어쩌라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또 30분이 넘었네요. 이제 여기서 제가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저기 인천으로 넘어갈게요. 인천 사건인데, 이건 이제,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3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